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요즘은 청정기, 정수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들, 아메이를 상징하는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하지만 예전에는요, 아메이 하면 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퍼스널 케어 제품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치약. 과거에 이런 직접 판매 비즈니스가 사회적으로부터 핍박받을 때에도 이 비즈니스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제품에 있었습니다. 아메이는 싫지만 제품은 좋더라. 아메이 치약 하나는 끝내주지. 56년의 역사와 함께 꾸준한 매니아층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이 치약, 과연 어떤 치약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외형적인 부분과 내용의 성분적인 부분입니다. 외형적인 특징을 봤을 때 일단은 크죠. 200g 대용량 사이즈입니다. 시중의 다른 치약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이 큰 크기란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치약이 금방 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셨을 텐데,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화학 제품들 그리고 식품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거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이 이 안에 내용물보다도 내용물을 담고 있는 용기의 가격이 원가를 따졌을 때 더 비싸다는 겁니다. 치약으로 보자면 이 치약 안에 내용물보다 치약을 담고 있는 이 치약 튜브가 더 비싸다라는 거죠. 같은 제품이라도 크기가 클수록 양 대비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른 업체들과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대용량 사이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마케팅일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고정 고객이 확보된 탄탄한 기업이 이런 제품을 계속 만든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라고요? 아마 다음 특징을 보시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두 번째 외형적 특징, 바로 이 입구 튜브입니다. 여러가지 제품을 써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글리스터 치약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용량에 비해서 입구 튜브가 굉장히 좁은 편에 속합니다. 아마 이런 튜브 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시진 않았을 텐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한 치약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 아이디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튜브 크기를 넓히자라는 거였죠. 사람들이 치약을 사용할 때 생각하거나 의식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짜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약 튜브의 크기를 넓히면 치약 사용량이 늘어서 더 자주 구매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의견은 받아들여졌고 어떻게 됐을까요? 튜브의 크기를 30% 넓혔더니 딱 그만큼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이 창의력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의력 부분에서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닌가요? 물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많은 치약 제품들이 다 이런 이유에서 튜브 크기를 설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미리 소비자들이 과소비를 하지 않게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을 지키는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트위스터 캡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열고 돌려서 닫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편한 걸 두고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염 방지입니다. 치약의 대부분의 성분이 물입니다. 물이 있는 곳엔 세균이 있다. 당연한 논리죠. 그리고 욕실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나를 가장 청결하게 해주는 공간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습하고 항상 물기가 있기 때문에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의 안전을 위해서
사소한 불편함을 선택한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치약에는 불소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소를 비롯해서 많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들의 산화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더 강한 밀폐를 할 수 있는 트위스터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산화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기능을 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산화가 되면서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형적인 부분을 살펴봤으니 이제 안에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성분이 적혀 있는데요. 이 성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요. 제가 전공자라고 한들 이거를 설명해봐야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학 분야가 정말 어려운 분야예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였을 때 어떻게 될지,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출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이런 화학 제품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을 다룬 뉴스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화학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요, 그 기업이 광고하는 효능과 안정성, 이런 것만 믿지 마시고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래된 회사인지, 그리고 이 제품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유효 성분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 덴탈 타입 실리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연마제입니다. 금속이나 유리 표면을 매끈하게 닦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성분인데요. 연마라고 하니까 갈고 닦는다, 이런 느낌이 나시죠? 치약에 이런 성분이 있으면 치아도 같이 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치석 제거를 위해서 스케일링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음식물 찌꺼기에 세균이 들러붙고 거기다가 칼슘, 인, 이런 성분들이 달라붙으면서 결합돼서 딱딱해지는 것을 치석이라고 하는데, 치석이 되기 전 음식물에 세균들이 달라붙어서 끈끈한 막 형태가 된 것, 이것을 우리가 치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치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인데요. 치석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지만 이 치태도 웬만한 힘으로는 잘 닦이지가 않습니다. 이 치약에 연마제 성분 없이 그냥 칫솔의 힘만으로 이 치태를 제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치아가 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치약에는요, 효과적으로 이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마제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마제도 종류가 다양한데 연마제에서 중요한 건 연마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덴탈 타입 실리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치아용 이산화규소 정도 되는데요. 낮은 연마도와 신체적 안정성 검증받은 성분입니다. 연마도가 높은 것이 좋으냐 낮은 것이 좋으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데, 연마도가 높다면 치태는 잘 제거하겠죠. 하지만 치아가 손상될 가능성도 있겠죠. 반대로 연마도가 낮다면 치태가 제거는 잘 안되지만 치아 손상도 그만큼 덜 되겠죠. 이 글리스터에는요, 르미낙트 포뮬러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치아는 손상시키지 않고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인데요. 치약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 치태만 제거하는 것, 이것이 모든 치약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글리스터 치약은 이미 말렙을 달성한 것이죠. 두 번째 성분은 바로 이겁니다. 역시나 유효 성분에 보면 플로르와 나트륨이라고 적혀 있는데, 불소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녀석일 겁니다. 논란 아닌 논란이 있는 성분인데요. 불소라는 성분이 플라스틱도 녹이더라, 유리도 녹이더라, 심장마비나 이런 질환을 일으킨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의 독성이 나타나려면요, 이 치약을 드레싱처럼 뿌려 먹어야, 그 정도 양이 있어야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느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많은 화학 성분들이 이게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 불소라는 녀석도 옆에 있다가 쉽게 말해서 한 대 맞은 거죠. 뭐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많은 치약 회사들이 무불소라는 문구를 적어서 광고함으로써 마치 이 불소가 유해 성분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불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신다면 불소가 치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불소란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양치를 하면 그 순간 세균들이 다 죽겠죠. 하지만 이 세균이란 녀석들은요, 번식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다시 금방 복구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양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양치를 하지 않는 동안 우리 치아를 세균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막, 쉴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불소입니다. 구취 제거, 미백, 치아의 여러 효능 다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충치 예방, 그 충치 예방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 불소라는 것이죠. 많은 치과 의사들도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을 하라라는 부분은 조금만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세 번째는 요 기타 성분에 보시면 리우릴 황산 나트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계면 활성제 성분입니다. 계면 활성제가 무엇이냐? 모든 화학 제품에는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제품이란 것은 많은 화학 성분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건데 얘들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잘 섞여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계면 활성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물에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막 흔들면 처음에는 섞여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따로 분리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걸 막아주는 것이 이 계면 활성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세제류 같은 곳에서는 또 하나의 기능이 더 있습니다. 바로 기름때를 벗겨주는 거죠. 물로만 잘 씻겨지지 않는 기름때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계면 활성제 성분입니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모두 독성을 가지고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어떤 물질과 섞였을 때 어떻게 됐느냐, 얼마의 시간에 노출되었을 때 부작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런 성분을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그 안정성을 어떻게 하면 검증할 수 있을까요? 이 제품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겁니다. 이 글리스터 치약이요, 56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치약입니다. 마지막 성분은요, 이 보존제라고 해서 벤조산 나트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살균 보존제라고도 불리고 방부제라고 불리는 성분인데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벤조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 즉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들어가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먹는 음식에 들어가는 성분이니까 딱히 그 안정성을 논할 필요는 없겠죠. 이 역시 많은 어떤 치약 회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에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광고를 하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치약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56년의 역사가 안정성을 증명했고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치태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기술이 적용된 가성비 최고의 치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치약입니다. 사용 횟수, 사용 기간 이런 걸 따졌을 때 집이나 차, 옷 같은 것들보다 더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치약이 아닐까요?